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금요일엔 다상담, 사적인, 개인적인 고민을 제외한 세상 만사를 다 다루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세상 돌아가는 꼴이 도대체 헷갈려. 세상 얘기 전부 다 상담. 네, 금요일엔 다상담입니다. 다상담 함께 하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명문대학이죠.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정희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공은 스포츠과학인데, 보통 언론에 노출되는 일은 보통 시사 칼럼을 쓴다든가. 예. 네. 이렇게. 사실 그 스포츠 과학은 요즘에 뭐 침대도 과학이라고 그래서 그냥 갖다 붙여봤는데요. 저는 그냥 상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동아대학에 위장 취업을 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저희가 오지랖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박지성 했습니다. 예. 박지성 상담하면서 박지성 선수가 애초에는 티셔츠 판매 효과를 노린 점이 있다. 그래도 예. 게시판에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역시 있더군요. 예. 네. 사실 이제 박지성 선수라든가 김연아 선수 얘기할 땐 좀 네.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조심을 안 하시는 분이죠? 근데 지난주는 상당히 조심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굉장히 섭섭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티셔츠 판매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티셔츠 판매원은 중국의 동팡조 선수. 동팡조 선수. 네. 예. 그 정도면, 티셔츠 판매원인데, 사실은 박지성 선수는 첫 해부터 굉장히 많은 게임을 뛰었거든요. 예. 네. 이렇게 저만 살려고. 예. 얍삽한 분석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 오늘 다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회사원입니다. 평소에 정치나 시사 문제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며칠 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가 되는 걸로 아는데 저는 노 전 대통령을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주의 타파로 새롭게 어필했던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신공항이다, 과학벨트다 해서 많이 시끄럽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영호남의 지역감정? 그런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지역 문제가 단순히 영호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이나 수도권까지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은데 다른 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언론에서 정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의뢰인은 익명을 요청하셨는데, 곧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죠. 예.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평생 지역 감정 극복을 자신의 정치적 화두로 삼으셨었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지역의 불화 또는 갈등이 영호남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성격도 좀 변화하고 있다.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과학벨트 이르면서 이 현상을 좀 이해하고 싶다.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지역 감정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감정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 지역 감정, 애초에 우리가 흔히 정치적으로 지역 감정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영호남 갈등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예. 왕건이 죽기 전에 이제 자손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다고 하는 후뇨 10조. 네. 촬영산맥. 네. 촬영산맥 이남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8번째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8번째서부터는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후뇨 10조를 그 10가지로 믿지 않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그 지역 감정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제 그 시작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그렇죠. 봐야겠죠. 실제 이제 지금은 워낙 그 몇십 년간 영호남 갈등이 역사적으로 골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예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호남에서 지지받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영남에서 지지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71년 대선의 득표율 같은 거 뒤져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43% 받았어요. 예. 그리고 반면에 63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남에서 62% 받았습니다. 예. 그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소위 그 자신 지역 출신 대통령을 몰표를 던져주는 그런 형식의 지역 감정은 없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게 80년대에서부터 이게 좀 극심해진 거죠. 그렇죠. 네. 그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저쪽에 이제 연세대학교라는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요즘엔 좀 등록금 장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말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연고전이라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고대생들은 고연전이라고. 예, 그렇죠. 근데 85년도인가요? 그때 축구를 하는데 연세대학교가 고려대학교한테 0대4로 졌어요. 네. 유사일의 최대 골차로 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축구부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경기를 그렇게 하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좀 이제 욕도 좀 해가면서 젊은 나이에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아주 좀 충격적이었죠. 저도 철없던 젊은 날이었는데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뭐냐면, 야, 전라도 애들이랑 경상도 애들이랑 패스를 안 하는데 어떡하냐.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패스가 안 이루어지니까 서울 애들만 죽어나는 거죠. 경기가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아니든 그렇게 바라본 거죠. 그때는 그게 심각했었죠. 그게 그 어린 나이 애들, 그 20살 안팎의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큰 그러한 그 무언가로 이제 작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호남 갈등이라는 거를 이제 사실 그 어린 나이 아이들도 알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겼고. 네. 그래서 이제 영원한 갈등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호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온 많은 학생들이 하숙집을 구할 때 어땠냐면 서울 말씨를 연습을 해가지고 나갔어요. 하숙집 구할 때. 네.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면 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몇몇 학생들이 그때 제 지인들이 그때 얘기를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굉장히 그 시절을 되새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면 영호남 갈등이라기보다는 호남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차별, 그렇죠. 왕따였죠, 사실은. 그 왕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정확한 사실은 그 지역 감정에 대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작이었고요. 의도적으로 이용했고 그 역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려 시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득표율 같은 거로 충분히 입증된다. 예.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 계속 싸웠던 것이고 또 최근에 세종시 신공항 백지화,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런 사건들 거치면서 영호남 갈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 예. 그 지역 감정이 분화되고 진화하고 변화하고 막 복잡하게 벌어져요. 갑자기 경남과 경북이 다투고, 예. 또는 영남과 호남이 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남과 각을 세우기도 하고, 예. 무지 복잡합니다. 예.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게 1995년쯤 되나요? 그렇죠. 예. 네. 그 이후에 이제 지역들이 뭔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지역에 무슨 건물을 짓고 행사를 하고 할 때 그냥 중앙에서 결정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라서 했죠. 네. 근데 이제 지역의 목소리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예산을 또 중앙에다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서울에 대고 이제 읍소하고 좀 떼도 좀 쓰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도 가져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권리를 자꾸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금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이제 정신없는 그러한 이제 판국이 된 거고 지금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한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풀기 힘든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 이유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분권 되어가는 과정에 과도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 그리고 중앙의 어떤 권위도 좀 잃어가고 있고 그런 이유도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뒤집힐 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거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정치 논리에서 뒤집힌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또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로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 것이다라고 하는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그렇죠.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그 국가 발전입니다. 네. 항상 보면은 이런 거 뒤집을 때 정부 여당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냐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제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난 부산에 계시니까 또 그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까지 수도권 네. 또는 서울한테 계속 퍼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 집안의 장남처럼 서울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다라고 마치 재벌이 잘 되면 그렇죠. 그 예. 밑에 중소기업도 저절로 잘 된다는 뭐 것처럼. 그 하방 누수 효과 그러나요? 적화 네. 효과 그러나요? 그 트리클 다운 뭐 효과다. 그래가지고 그걸 믿어왔었죠. 근데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줘 봤는데 결국 지금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발전이라는 게 이게 언제 보통 등장하냐 하면 보통은 지방의 어떤 그 희생을 강요할 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뺏어갈 때 국가 발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다 털리란 말이냐 계속 뺏기기만 하란 얘기냐 거기에 대한 이제 울분을 이제 지역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싸우고 적극적으로 있었죠. 네.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싸우고 있었는데 저는 그 폭발 지점이 어디서부터라고 생각되냐면 사실은 세종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대선공약집에 없었다. 사실은 세종시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방송 보자마자 찾아봤습니다. 3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도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그 중앙의 정치 논리에서 뒤집힐 수 있다. 예. 그런 불신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러다가 연타가 나온 거죠, 계속해서. 예, 그래서 이런 그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러한 현상을 사실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여태까지는 잘 몰랐거나 아니면 국가 발전이라는 것을 이제 믿고 참아왔었는데 이제 알기 시작을 했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죠. 그런데 선거는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속된 말로 거래죠. 그렇죠. 내가 너한테 네. 표 줄 테니까 너는 그렇죠. 나한테 뭐 달라. 네.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속했던 거를 안 주고 표 줬는데 왜 안 줘? 이런 그죠? 거죠. 그다음에 네. 심지어는 뺏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나한테 주기로 했던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네. 돈 꽂았는데 네. 이제 떼일 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 떼이는데. 내가 분노할 충분한 명분이 있는 거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을 팍 때려준 거죠, 아예.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들어봐도 이해가 가고, 비록 그 위장 취업하신 교수님이지만 예리한 분석이다 이해가 가는데, 예. 근데 동남권 신공항 같은 경우에 이게 예. 백지화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냐면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지만 현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이란 말이죠. 영남에서 경남과 대구 경북이 동시에 반발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예. 게다가 경남과 대구 경북이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결정이란 말이죠. 예.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지역 감정 내지는 지역의 어떤 그 결합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죠. 만만하게 본 겁니까? 영남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도 증명이 됐듯이 여태까지 그냥 영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이제 이게 판세가 드러났냐면 결국 경북, 그렇죠. 경남, 부산, 나뉘었어요. 영남을 셋으로 쪼개나 버린 네. 꼴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도 이뤄낼 수 없었던.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이제 중앙 정부가 지방을 상대할 때 이렇게 하나씩 상대했거든요. 네. 세종시 그러니까 행정 수도 이전이죠. 네. 이걸 뒤집을 때 사실 충청권만 반발을 했고 뭐 호남이나 영남이나 뭐 강원도나 다 그냥 그 불구경하듯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냥 충청도만 상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해버렸는데 지금 이제 영남도 경북, 경남, 뭐 부산 이렇게 쪼개져 버리니까 이제 팔이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팔이 2개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또 이제 호남,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팔이 10개라도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적절한 비유였는지 잘 의심이 가긴 하고요. 노력 많이 했는데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느 한쪽을 주려고 하니까 예.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만 줘버리면 그 지지 기반을 잃을 것 같아서
아예 어느 정도 주지 말자고 결정해버린 게 아닌가. 예.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영남을 몽땅 다 지금 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죠. 그 지역 간의 갈등은 그거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노무현 때도 있었거든요. 네. 동계올림픽 개최해가지고 평창이랑 무주가 붙을 때 그 두 지역 사람들은 정말 전쟁을 할 수 있으면 전쟁을 했겠구나. 네. 그 정도로 심하게 붙었죠. 네네. 근데 결국 이제 평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무주를 달래야죠. 그렇죠. 그래서 태권도 공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별 네. 상관도 없는데. 네. 근데 태권도 공원을 준비하던 경주가 있었거든요. 네. 경주가 어떻게 보면 뭐 화랑의 본고장이고 해서 적당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경주가 열받으니까 경주에는 핵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방패장을 준 거죠. 네네. 그리고 그때 또 이제 그 태권도 공원을 염두에 뒀던 원주가 있었거든요. 네. 원주는 이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거를 줘가지고 달랬고, 그러니까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을 시차적으로 좀 조절을 했죠. 그렇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죠?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그래서 결국 그 무리도 있었고 시끄럽긴 했지만 결국 해치웠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번 정권에서 실수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결정들이 대부분 선거 전후로 해서 예. 결정되거나 연기되거나 했다는 점. 그래서 정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하는 공력을 딱 받기 좋게 사실은 스스로 행동했다는 점. 예. 남 탓하기 힘든 거죠, 지금. 그리고 사실 그 말씀하신 게 생각난 건데 이 정치 논리에서 지방사업이 뒤집히고 또 시행되고 한 역사는 굉장히 깊어요. 제가 기억하기도 하나갑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하나갑 공항이 무한공항. 기억나네요. 예. 네, 무한공항인데 10년 전이죠. 그때도 건설되자마자 필요 없는 공항인데 만들어서 연속 적자 났고 울진 공항이 참 많습니다. 신공항 그 이전에 울진공항이라고 있었고요. 울진공항은 결국 공항 열지를 못했어요. 열지를 예. 못하고 비행 교육 훈련 센터가 됐습니다. 공항 못하고. 공부 많이 해오셨네요. 네, 청주, 예, 그렇죠. 김제. 하여튼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이런 역사가. 근데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관리 능력이 문제인 것 같은데. 예. 현 정권은 그것에 실패하고 있다. 저는. 이게 한두 번은 먹히는데 반복이 되니까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면에서 이게 뭐랄까요. 그 음량이 있듯이 이게 꼭 나쁜 점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지방은 이제 중앙의 결정만 바라봤는데 요즘은 뭐랄까 지역이 더 이상 중앙에 예속되지 않겠다. 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지방이 사실 전 지방이란 단어를 좀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대 변방 같은 생각도 좀 들고 서울도 한 지역일 뿐인데 네. 그런데 이제 지방이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네. 영남은 우리나라의 역사 근대사를 살펴보면 사실 근대사도 아니죠. 조선 말기서부터 우리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심지어는 그분들조차도 영남 사람들조차도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을 예로 들면은 1970년대에 부산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한 27%를 담당했었거든요. 네. 30%에 육박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2.7%입니다. 2.7%. 아. 과거에 비해서 10%로 그냥 열토막 내서 그거 하나 지금 쥐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중앙 집권화가 더 심화된 거군요, 오히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일자리 이제 요즘에 얘기들을 하는데 2000년대 한 10년간 한 1,5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다 수도권에 생긴 거예요. 지방에서 만들어진 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한 40만 개, 50만 개. 부산은요, 3만 개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피부로 이제 지방분들이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수도권이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속된 말로 지방분들은 여태까지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네. 뭐 수도권이 좀 그래 잘 돼야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얼마나 잘 됐냐 하면 좀 너무 심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60년대에 한 20%였던 인구가 지금 수도권이 이제 50%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양적인 팽창 못지않게 질적으로는 아주 판타스틱한 성장을 했죠. 종부세 대상자의 94%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뭐 재벌 정책, 감세 정책, 교육 정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정책들이 사실은 뭐냐면 수도권 정책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방분들은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지방에 준다던 사업들을 막 뺏어가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보기에는 뺏어가는 거죠.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제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요번에 이제 목소리를 내신 거고 내년도 아마 그 목소리는 계속 터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종부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종부세를 걷어서 지방 교부금으로 나눠줬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안 걷으니까 갑자기 지방에 내려온 돈의 규모도 확 줄어버리는 거죠. 네. 그전에는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날라간 돈이 1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종부세가 작동했던 이제 결국 그 시체가 됐던 그러한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게 폐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소 9명 재판관 중에 8명이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종부세를 낼 사람들. 예. 네. 그렇게 하고 내고 있던 사람들. 그 종부세가 이제 결국 폐기되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정부 당시에 그 고위 공직자들 105명 중에서 75명이 그 대상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부담되는 세금을 자기들이 없애버린 거죠. 자기들 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특권층의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정책이 추진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서울의 그 일부 그 특권층이 또 결정을 하고, 혜택은 수도권 특권층이 받는데, 불이익은 지방이 당하는 거죠. 뒷감당은 지방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빛나는 입법 사례가 바로 종부세 폐기의 그러한 과정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그 신광부터 종부세까지 종횡무진 다뤄봤습니다.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더 깊이 있게 다룰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지랖 교수님, 정희준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은 긴 말 하겠습니다. 공약 좀 지킵시다. 김호준 생각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